미적분 문항 27번부터 27, 28, 29, 3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27번은 최근에 나왔던 27번 문항 중에 제일 수월했던 문제 같은데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그죠? 그 다음에 도함수가 0보다 크되 증가한 함수고, 그 다음에 fx제곱, x세제곱 더하기 x의 역함수가 gx야. 그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냥 f 역함수가 gx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변형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항상 합성을 쓰라고 그랬어. 그렇죠? 합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x가 됩니다. 또는 뭐라고 쓰셔도 되냐면은 f 가로 열고 gx의 세제곱 더하기 gx. 얘 또한 항등함수다.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죠. 근데 이제 모양상 얘는 좀 지저분하니까, 그쵸? 요것만 활용할게요. 그러면 이제 f2가 1이니까 뭐 간단하게, 그쵸?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g 가로 열고 f2, 그게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g1은 f2가 1이니까 g1은 1이다. 예. 그래서 하나는 찾았고요. 그 다음에 f'2는 8배한 f'1 빼기 1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양변을 미분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미분을 들어가시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전체 미분, 아이고 속미분을 2번 해야 되네. 속미분, 그리고 다시 속미분, 그게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은요, 그냥 바로 점프하자. f2가 1이니까 이게 g'1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얘가 f'2, 그 다음에 1 집어넣으시면 4는 1이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f1하고 그러니까 g1하고 g'1이 궁금한 거야. 그쵸? 그래서 g'1을 k라고 놓을게요. k라고 놓으면은 얘는 8배 한 k 빼기 1이죠. 그래서 얘는 k 가로 열고 8k 마이너스 1, 그 앞에 4배는 1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g'1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32k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1은 0이다. 됐죠? 그러면은 48에 32.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쪽에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k 값이 g'2니까 g'2는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세제곱 더하기 x는 증가하는 함수지. 그럼 증가하는 함수와 f 증가하는 함수를 합성한 함수. 그럼 얘는 증가함수와 증가함수를 합성한 함수는 증가함수야. 그죠? 얘는 증가함수고, 증가함수의 역함수가 당연히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g'2 또한 양수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g'2는 4분의 1, 그 다음에 g1은 1로 체크하셔서 둘이 더하시면은 4분의 5가 나오시겠다. 그렇죠? 답은 1번. 자, 이제 28번 문제, 2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28번 문제는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랑 같이 나와서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잡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막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분석이 세밀해야 된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그렇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눈치껏 보시면은 이거 썼다 지울게요.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논다면, 맞지? 그럼 얘는 결국은 어떤 함수냐면은 fx는 그냥 여기다 쓸까? fx는 뭐예요? h 가로 열고 gx라는 함수인 거지. 그치? 그렇게 잡혀 있는 함수인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 근데 탄젠트는 정의되지 않는 곳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은,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 찍고 절반 반띵이 점근선. 그죠? 여기가 x 이꼴 2분의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x 이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하나 더 붙자. x 이꼴 2분의 5파이. 이런 데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이러한 점근선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gx의 값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2분의, 뒤에 결과를 미리 갖다 쓰면은, gx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가 되던, 또는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사이가 되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이렇게 사이가 되든, 해야 돼. 근데 gx의 극한값이 2분의 3파이기 때문에, 맞죠? 그럼 여기까지.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맞죠? 요 둘 중에 하나의 범위에서 gx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요, gx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거에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요게 눈에 먼저 들어오네. sin g 파이가 0이다. sin g 파이가 0이다. sin 값이 0이 되는 것은 결국은 정수 파이지. 그치? 정수 파이. 아이고, k는 정수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k는 정수. 그러면은 결국은 요 범위에 있을 때는 g파이는 파이여야 되고 요 범위에 있을 때는 g파이는 2파이여야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그리고 gx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 했나? 그치?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g파이는 파이, 요 범위에서는 g파이는 2파이. 그쵸? 그 다음에 요걸 조금 더 분석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F0이 0이니까 F0은 G0 마이너스 탄젠트 G0. 그럼 이게 0이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쓸까요? G0과 탄젠트 G0은 뭐 해야 돼? 그치? 같아야 돼. 그럼 G0과 탄젠트 G0이 같아? 그럼 이 함수가 보이는 거야. 이 함수. 결국은 얘는 뭘 의미하냐면은 x 이꼴 탄젠트 x 라는 방정식에 실근중 G형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 탄젠트 그래프는 지금 쌤이 여기다가 탄젠트 x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쵸? 원점에서 접선이 y는 x랑 접한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얘가 y는 x라고 한다면은 요 범위에서 gx가 그려지면은 g0의 값은 이 값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그려지면은 g0의 값이 요 값이 돼야 된다.
맞죠? 그렇게 우리는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범위일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이제 fx에 대해서 조건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저기 멀리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쓰면 일단 F0은 0이고 그 다음에 F2 프라임 파이가 0이라는 얘기는 그렇지. 우리는 변곡점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gx 멀리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갖다 쓸게. 탄젠트 gx 이렇게 되는 거잖아. g파이가 정수파이기 때문에 f파이를 구할 수 있겠네. 일단 f파이는 g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 근데 얘가 뭐라고? 정수파이.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g파이는 파이가 되거나 2파이가 되거나 상관없죠? 어차피 얘는 0이니까 결국은 여기다 쓰다. f파이는 g파이랑 같다. 그래. 그 다음에 그럼 g파이가 0이면 g파이가 파이면 그래, 둘 중에 하나잖아. 파이 아니면 2파이. 그치? 그래서 f파이가 파이면 그러니까 g파이가 파이면 f파이도 파이, g파이가 2파이면 f파이도 2파이. 그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추론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시면은요. 그럼 얘 미분하시면 g'x 마이너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속미분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일단 g'x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 f'파이는 g'파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파이잖아. 근데 g파이가 파이잖아? 그러면은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역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0. 여기 부분이 0. 2파이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2파이가 1이잖아. 그럼 역수치에서 제곱하면. 그럼 이후에 어쨌든 이 g파이가 파이든 2파이든 얘는 그냥 0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또 신경 쓰냐면은 결국은 자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엄밀하게 다 그릴까?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실 때 어쨌든 간에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리든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분의 5파이까지 그리든 맞죠? 시컨트 코사인 값부터 거꾸로 얘기할게. 코사인 gx의 값은 맞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gx는 0하고 1 사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우리가 빵꾸로 인정하니까 0은 빼자. 쏘리. 그러면은 코사인의 역수가 gx니까 시컨트 제곱 gx는 뭐보다 크게 돼? 그렇지. 1보다 크게 돼.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1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음수야. 됐죠? 그러므로 F'의 부호랑
G'의 부호는 반대가 되겠지. 반대가 되겠지. 그쵸? 마이너스. 됐어요? 다 정리했어. 좀 지울게. 그치? 이거 어차피 계산 뒤에다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지울게. 아이고. 너무 디테일하게 다 분석했다. 그치? 자, 그럼 다 했어. 하나. 마지막 밑에다 썼던 거. 자, F'파이가 0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 파이에서는 3차 함수가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네. 변곡점이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F는 뭐 하거나, 그치? 증가하거나, 맞아요? 감소해야 돼. F는 증가하거나 감소함수야. 그럼 여기가 파이면은 여기가 원점, 여기가 파이면은 여기가 원점. 맞죠? 즉 삼중근 갖는 모델. 그럼 fx가 증가함수면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함수가 돼야 되고, fx가 감소함수면 gx는 증가함수가 돼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 주장은, 자, 여기서 이제 팜가름 되겠네. 아이고, 지워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로 와봐. 그럼 이게 1번 경우, 2번 경우라고 한다면 1번 경우에서는, 자,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서 G파이는 정수파이가 파이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G파이가 파이. 그 다음에 G0은 알파라고 그랬지. 그리고 저 조건 쓸까? 그냥 이게 무한대라고 쓰자. G 무한대는 2분의 3파이라고 쓸게. 그럼 마킹해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자. 0이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 파이, 그 다음에 무한대. 이렇게. 그럼 파이일 때 함수값은 파이. 그 다음에 0일 때 함수값이 알파인데, 알파는 파이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무한대일 때는 2분의 3파이. 맞죠? 이거는 뭐야?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되네. 그치? 그럼 모순이지, 이건 모순. 됐어요? 다시 지워도 되겠지? 왜냐면 내가 좀 전에 정리했던 게 F가 증가함수이면 G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고, F가 감소함수이면 G는 증가함수가 돼야 돼. 실수 전체에서. 근데 얘는 아니잖아.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 그럼 탈락. 그럼 2번 경우 gx가 2분의 3파이랑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는 경우는 g파이 값이 될 수 있는 게 2파이가 되겠지. g파이가 2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0은 베타야, 베타. 베타는 여기.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g 무한대는 얼마니? 2분의 3파이. 그럼 이게 되겠네. 그죠? 왜냐면은 0, 파이, 그 다음 무한대. 눈금 확인해 보시면은요, 0에서 함수값이 베타. 그 다음에 파이에서 함수값이 2파이. 그죠? 베타보다 2파이가 더 작죠? 무한대는 2분의 3파이. 얘가 더 작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감소함수가 되니까 G가 감소야. G가 감소야. 그럼 F는 무슨 함수야? 그렇지.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 어이구야.
우리가 체크했던 게, 그치? g파이가 2파이니까, 파이일 때 함수값이 2파이인 거야. 그치? fx는. 그리고 최고차항에게서 안 줬지만, 우리는 x-파이의 세제곱을 갖고, 그쵸? 여기가 2파이가 된다.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야 돼. 그치? 얘가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F0을 계산해 보시면 K파이 세제곱 더하기 2파이가 0이지. 맞죠? 그러면은 K는 파이 제곱분의 2가 되겠다. 아이고. 뭐 실수했나 보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쵸? 그렇죠. 실수했죠. 0 집어넣으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 파이 세제곱이다. 그쵸? 그래서 k는 파이 제곱분의 2가 되겠다. 됐어요? 그러므로 결국 fx는 파이 제곱분의 2 x 마이너스 파이의 세제곱 더하기 2파이. 선생님이 설명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마킹을 다 해줘서 이게 되게 길어 보이는데 사실 저 그림에서 우리 함수값들을 읽어가면서 증감을 체크해 준다면은 빨리 오실 수도 있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G0하고 그치? G0하고 G'0의 곱을 요구했네요. 그쵸? 자, 이거 지울게, 요거는. 자, 이제 필요한 것은 G'0 곱하기 G0의 제곱이야. 근데 G0은 우리가 이게 베타인데 이게 산수로 안 나오잖아. 이제 눈치껏 보시면 G0은 탄젠트 G0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G'0을 구해야 되니까 아까 계산해 놓은 그치? F'X를 다시 데리고 올게. 그쵸? 그럼 G'X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이게 시컨트 제곱 GX죠. 근데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잖아. 맞죠?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F'X은 G'0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0이라고 갖다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근데 탄젠트 여기 있네. 탄젠트 G0은 결국 G0하고 같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G'0 곱하기 G0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깔끔하게 요거 물어봤네요. 요거. F'X의 부호 바꿔주세요. 라고 물어봤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F'X는 파이 제곱분의 6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이고 F'X은 6이죠, 6. F'X은 6이니까 전체 얘가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답은 2번. 됐습니까? 자,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이게 정수 문제. 그치?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비급수, 급수가 수렴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합은 10보다 작아야 되고 AN의 정수인 항이 3개이고 그 다음에 이 세 항의 곱은 216이라고 얘기했어요. 216은 결국은 6의 세제곱이잖아. 맞죠? 얘가 이제 사실 다 해준 건데 우리가 A, B, C가 등비수열 이루면 B제곱은 AC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다 곱하면 결국은 B의 세제곱이 되니까 맞죠? B가 6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결국은 6을 기점으로 세 항이 정수여야 돼. 세 항이 정수여야 되고, 세 개 말고는 정수인 게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할 때, 물론 세 항 모두 다 양수일 수 있지만, 음수가 되는 방법은, 그치, 얘를 기점으로 좌우가 음수일 수 있어. 그리고 좌우가 음수이거나, 물론 양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계산하는 거를 쓸까요? 그럼 얘랑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돼? 36이 돼야 되죠? 그러면 1, 6, 36. 그 다음에 2, 6, 18. 그 다음에 3, 6, 12. 그 다음에 4, 6, 9. 맞죠?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등비급수가 수렴해야 되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36, 그 다음에 6, 1.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예요? 그쵸?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수도 있고 6분의 1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6을 곱하면 여기다가 6을 곱하면 안 돼. 얘는 그럼 다시 정수가 나오니까 나조건의 모순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36이거나 마이너스 36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얘가 두 번째 항이야. 그럼 둘의 합은 그러니까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이걸 놓칠 뻔했네. 첫 번째 항은 무슨 수예요? 양수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무조건 36이고 공비가 6분의 1. 그럼 얘는 무조건 모순이겠네. 그치? 왜? 얘네들의 합은 10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두 번째 18, 6, 2 순서대로 가면은 얘는 공비가 3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 있고 여기 앞에다가 3을 곱하면은 이게 54죠? 그러면은 54가 있으면 안 되지. 얘는 정수인 항이 딱 3개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는 18이어야 되네요. 근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면은 10보다 작으니까 얘도 모순이네. 됐죠? 그 다음에 12, 6, 3으로 가면은 2씩 곱하죠. 2씩. 거꾸로는 2. 자꾸 거꾸로 연산이 편해서 2분의 1씩 곱해야 되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은 24, 그럼 이건 정수이면 안 되니까 얘도 100% 첫 번째 항은 12여야 돼요. 그럼 이것도 모순이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가 답이겠네? 9, 6, 4.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면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야? 그치? 15니까 안 되잖아. 근데 얘는 공비가 얼마냐면은 이렇게 넘어올 때 2분의 3이,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 자꾸 머릿속에 연산을 거꾸로 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 앞에가 얼마면 되냐면은 2분의 4, 2분의 27이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앞에 항이 존재하면은 앞에 항이 100% 이게 뭐일 거야? 절대값이. 그치? 24니까 안 되지만 얘는 뭐예요? 분수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무조건 여섯 번째 항은 무조건 6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이래. 요 항은 무조건 6이어야 돼. 앞, 뒤에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더했을 때는 뭐보다 작을 수 있어요? 합이. 10보다 작을 수 있겠죠. 이게 13.5니까 13.5에서 마이너스 9 빼면 10보다 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로 잡고 2분의 27로 잡고
그 다음에 공비를 뭐로 잡아주는데요? 마이너스 3분의 2로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쵸? 뭐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문제지 뭐 이건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됐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등비급수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2분의 27 이렇게 산수해 주시면은 요 10분의 81 나오고 전체 답은 91이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30번 문제요. 30번 문제는 최근에 많이 우리 적분법에서 많이 봤던 문제고 거의 뭐 유사한 문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치? 자, 그 30번 문제는 일단 적분할 때는 항상 구하라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냐면 익스포넨셜의 fx제곱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쵸? 그래서 ln 싫어. 그치? 지수로 바꿔. 그러면은 지수로 바꾸시면은 익스포넨셜의 fx제곱은 그죠? 1 플러스 x f 프라임 x 분의 gx 맞죠? 그리고 밑에 있는 조건에서 gx의 적분하고 xgx의 적분이 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뭐로 가야 돼? 그치? gx로 쓰셔야죠. gx는 익스포넨셜의 f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x f 프라임 x 익스포넨셜의 fx제곱 이라고 쓰는 순간 선생님이 희열을 느꼈어. 맞지? 얘는 익스포넨셜 fx제곱을 미분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 앞에 1은 x를 미분한 거잖아. 그래서 적분법 첫 번째 바라봤을 때 항상 얘가 누구의 도함수인지를 바라봐야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누구의 도함수냐면은 x 익스포넨셜 fx제곱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전체 도함수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주어진 첫 번째 조건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다시 쓸게. gx dx 요 값은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지. 얘가 x 익스포넨셜의 fx 제곱의 도함수 dx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미분하고 적분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x 익스포넨셜 fx 제곱 맞아요? 그리고 1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은 요거 2뽕 집어넣으시면은 2배한 익스포넨셜 f2제곱 빼기 1 집어넣으시면 익스포넨셜의 f1제곱. 근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 그렇지 34라고 주어졌네요. 됐어요? 근데 f1은 4배한 ln이잖아. 얘가 4배한 ln이야. 그러면은 2의 4제곱 16이니까 익스포넨셜의 f2제곱은 16 넘기면 50, 50을 반띵하면 25 이렇게 하나 챙겼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x, gx, dx 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게 53이라고 줬죠? 근데 잘 봐봐. gx가 얘야 얘. 여기야. 맞아요? 근데 얘를 적분한 게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해도 쓸게. 여기가 x, 그 다음 gx가 바로 x 익스포넨셜 fx 제곱의 도함수잖아.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얘를 적분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로 들어가야 돼? 미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선생님 라인 맞춰서 적분 그대로.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했던 거는 그대로 쓰고 그대로 썼던 거는 미분하니까 1로 날아가죠. 그리고 얘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구하고 싶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은 4배한 exponential f2제곱 빼기 exponential f1제곱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쓸까요? 구하고 싶은 거. 그럼 문제에서 이 값이 53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가 25니까 100에서 그리고 여기 아까 16이었죠? 16 빼고 구하고자 하는 거 빼면 53. 그러면은 53도 빼면은 69. 100에서 69 빼면은 그치. 구하고자 하는 것은 31이 답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베이직한 그치? 우리가 많이 봤던 적분 문제네요. 그래서 이번 구평도 사실 좀 28번이 좀 어렵고 생각하는 문제였고 29번 그냥 하나하나 체크. 30번 우리가 많이 봤던 그냥 적분법 문제가 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진짜 아무쪼록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엄청나게 수고하셨고 남은 수능 때까지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남지 않았다. 어떻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 배웠던 거 한 번씩 정리하시면서 실전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는 모의고사는 사실 이질감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만들거나 뽑아서 주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절대 아프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